반갑습니다. 급 시작이네. 자, 오늘 얘기를 해볼 주제는 무술을 배우러 도장에 처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얼마만큼 바람직한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요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권도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태권도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무술을 배우러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부 입장에서는 자기 실력을 과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무술을 배우러 왔다고 하면 한번 덤벼봐라. 예, 가볍게 겨루기를 하면서 상대를 때려 눕히진 않더라도 뭐 화닥 넘어뜨리거나 강력한 타격을 딱 주거나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무술이 이만큼 파괴력이 있어 라고 보여주고, 이제 배우러 간 사람은 아 하면서 약간의, 제가 볼 땐 약간의 굴복이 있어요. 굴복이 있고 굴복하는 심리가 되어서 도장을 이제 입관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무술이 자기한테 얼마만큼 맞는지, 자기 목적, 수련의 목적에 맞는지, 신체에 맞는지, 수련 목적에 맞는지, 그 다음에 뭐 등등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회는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제 무술을 배우러 오면은, 태권도를 배우러 오면은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래가지고 당신이라면 이런 거 되고 이제 필요하다면 시범을 보여주고 하는데, 이제 제 경우에는 반대 측면이죠. 저는 나름대로 가서 신입 관원이 도장에 가서 이제 궁금해할 때 위압적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좀 설명해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설명을 듣거나 하고는 이게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시범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여주면은 자기들이 보기에 만만하게 보이고 충분히 그 정도는 안 통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요는 뭐냐 하면은, 도장에 가서 이제 새로 배우려고 하는 이제 수련생이 새로 배우려 할 때 사범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약간의 좀 굴욕을 주는 약간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다가 이것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들고 양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성인도장을 운영하시는 유경민 관장님은 지금 성인도장에 수련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 무술에 관심이고 어느 정도 자기도 좀 잘 싸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예. 그러면은 그런 일은 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제가 권위를 세워서 나를 좀 존경해 주셔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련을 하면서 좀 약간 웃고 즐기는 위주로 이제 수련을 하거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선수를 기를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제품을 이제 사람들한테 내보였을 때 그게 쉽게 납득되기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 수련생들이 보통 열이 있으면 7이 여성 수련생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도장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남성 수련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두 분들이 좀 요구하는 게 다르죠. 여성 수련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재밌게 놀거나 아니면은 무술하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좀 그런 것들 거부감, 폭력에서 오는 거부감이 실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덜하니까 상대적으로 덜한 태권도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더 라이트하게 맞춰주고 그러다 보면은 고충 아닌 고충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거나 조금 그런 게 단순히 뭐 웃고 떠들고 저를 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업을 시작을 하고 진행이 되는 와중에 그 사람들의 어떤 뭐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원치 않는 그런 거에 의해서 페이스가 끊기거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옛날에 제가 스승님한테 그럴 때 아프면 잘라 뭐 이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잘 꾸준히 페이스대로 움직여야 되는 수련이 막히는 경우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인내내서 수련해 나가는 게 다른 운동하고 다른 무술의 어떤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런 데에서 이제 멈추게 되면 실은 좀 상당히 좀 그런 게 있죠. 오히려 아이들 수련을 할 때 그런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어른들한테서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충이 있죠. 그러니까 유 관장님 이제 설명은 제가 듣기로는 뭐 주제가 살짝 달라졌는데 달라져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수련에서 어떤 분위기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봐도 되나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련인들이 이제 태권도라는 무술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왔다가 생각보다 힘드니까 내지는 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수련을 하니까 내지는 뭐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런 불만인데 그런 게 불만이 있어도 이제 물론 제가 어려서 그랬겠지만 무술이라는 걸 수련을 하거나 어떤 것들 뭐 격투기도 마찬가지고 운동이라고 하는 거면 내가 어느 정도 하기 싫은 것도 견뎌내가면서 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맞닥뜨렸을 때 뭐 추정을 부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그게 단순히 그냥 힘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지도에 대한 그런 뭐 원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표현하기 그런데 지도의 흐름을 끊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련을 이렇게 하면 이제 발차기를 만약에 좀 많이 해요. 예, 예. 뭐 40번 찹시다, 50번 찹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차게 되면 뭐 힘들어서 막 이렇게 말을 건다든지 내지는 이제 그런 게 많아지거나 이렇게 투덜대는 경우가 생겨서 중간에 흐름이 끊긴다든지 뭐 이런 게 자꾸 동요를 계속 여러 번 해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있죠. 동료는 여러 번 해줘야 되겠죠. 좀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짜증을 낸 적도 있어요. 아니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이 많네. 성인들은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그 옛날에 서울대 태권도부에서 후배들 운동을 시킬 때 제가 운동을 시키면 좀 많이 힘들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이제 운동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예, 태권도는 이렇게 좀 힘들게 수련해야 실력이 빨리 오르는 거야. 너희는 대학생이니까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처럼 자주 하지도 못하니까 이게 한 번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자랑스러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입분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해에 한 학기 초에 한 50명, 100명 들어왔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10명도 안 남아 있는 거죠. 재미가 없잖아요. 예, 힘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후배들끼리 놔두니까 이제 운동은 좀 설렁설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신입분이 많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태권도부가 잘 굴러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옳다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면은 독선이 될 테고 결과를 보면은 내가 뭐 힘들게 가르쳤을 때 후배들이 진짜 실력이 좋은 애들이라도 많이 남아있다는 뭔가 뚜렷한 증거가 있냐 그것도 없이 나만 약간의 성리감에 도취되어 있고 신입부는 떨어지고
태권도부라는 어떤 대학교 동아리의 특성상 뭐 선수들이 다 될 것도 아닌데 신입 부원이 다 떨어지고 몇 명밖에 안 남으면 이건 잘못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에 빠졌었고 지금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생각하는 태권도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수련을 좀 진지하고 힘들게 가야 되는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운동을 지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도하셨었나요? 스파르타로 하셨겠죠. 아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3단이었어. 합기도도 했었고 왔는데 운동을 곧잘 하더라고. 그렇죠. 이제 해본 경험이 있어요. 스택 겨루기를 이제 했는데 얘가 정도가 약간 네. 지나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라 그래가지고 한대 밀렸겠죠. 그날은 그냥 넘어갔지. 근데 이게 자꾸 선을 넘는 것 같아서 공차세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박살을 냈지. 네, 완전히 그렇죠. 그냥 그랬더니 안 나오고. 인정을 하고 이제 4단을 좀 따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4단 따라고 하다니까 내가 그건 안 된다. 이게 수련을 어느 정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 여기 있으면서 외국인 CEO가 한번 상담을 왔는데 자기는 1단을 꼭 바로 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태권도는 아니고 가라데는 꽤 오래 해서 그 가라데의 유단자고 프랑스에서 왔나 그랬는데 자기 고국에서는 뭐 경찰도 교육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겠다 그래서 수련을 한 2번 같이 했어요. 근데 뭐 이분이 가라데는 어떤지 몰라도 태권도로 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태권도를 하러 왔잖아요. 네. 근데 품새를 가라데 품새가 많으니까 가라데뿐만 아니라 다른 무술들도 뭐 유도도 하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약간 단증을 콜렉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좀 태권도 1단이 갖고 싶다. 근데 한 달, 2달 만에 따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적어도 3달 동안 나랑 한 30번은 같이 개인 레슨을 해야지 이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만족을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뒤로 한두 번 더 상담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단에 대한 권위나 이런 것들 너무 세울 필요는 없는데 약간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우리 수박도 할 때 보면은 그 사모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프랑스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힘들게 시키는 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대. 네. 그래서 세게 시키면 더 열심히 하고 더 몰입하고 그러는데 한국 유학생들이 왔다. 한 달도 못 되고 그냥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미국 제자들이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마 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다 바빠서 그랬나 보다. 그게 오히려 마샬아트나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거 아닐까 같아.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나름대로 네. 우리 한국에서 또 살아남으려면 또 지도하려다 보면 회원들이 없이 지도자만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르게 생각을 하면 네. 외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체육 활동이나 신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대신에 공부를 맞아요. 많이 하죠.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신체 활동이 약한 상태에서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힘든 운동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같이 예를 들면 공부만 하던 애들이 대학교에서 제가 태권도 도장에 가서 이제 태권도부 도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날 저녁에 가면 집에 가면 어떠냐면은 낮에는 힘들고 힘이 쭉쭉 빠지다가 저녁에 가서 집에서 이제 저녁에 자려고 딱 자리에 누우면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온몸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또 예를 들면 주짓수를 배울 때 한 10년, 20년 후에 주짓수를 배울 때도 새로운 운동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또 잘 때는 온몸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짓수 배울 때는 운동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 정말 운동을 제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이 늘어나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즐길 수 있는데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운동이라는 걸 잘 즐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들어오면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맞아. 그런 거 있는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운동하러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신체 운동에 대해서 좀 호감도도 있고 친숙하고 힘든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은 이제 도장에 와서 태권도를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좀 즐거운데 한국 사람들은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혼자서 좀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예측이랄 게 아니라 운동 그 전에 다른 어떤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운동 자체를 아예 안 해봤다가 그걸 경험했으면 좀 납득이 될 텐데 실은 요즘 현대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들만 돼도 요새 부모들이 방학 되면은 뭐 퍼스널 트레이닝도 맡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태권도나 이런 무술이라는 운동 자체의 어떤 개념이나 운동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안 하다가 단순히 기술이나 어떤 환상적인 면, 그러니까 발을 예쁘게 찬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2분 3회전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체력을 만들려면 5분 5회전은 너끈히 발을 차야 돼.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니 놀라서 그랬겠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체력에 다들 자신 있어 해서 왔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 태권도는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크로스핏이나 이런 거 운동 해보셨으면 아주 체력적으로는 운동 별로 어렵지 않다고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하는데 쓰는 근육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죠. 네. 근데 이게 좀 운동을 했던 사람들하고 안 했던 사람들하고 그게 그 조율이 참 쉽진 않아요. 네, 안 했던 방식으로 안 했던 사람들한테 맞추면 그렇지. 나도 그 생각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일단은 매니아들을 위주로 해서 좀 나가되 떨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네, 맞아요. 도태되는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제 그 사람의 한계를 막 뛰어넘는 일반 선수들처럼 그렇게는 거는 지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사범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술관 이런 거는 변함없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또 쫓아오고 성인들은 또 금방 또 그만두고 또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체육관은 이런 시스템이야라고 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도태되는 거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도장에 처음 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제는 이제 성인들이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생들의 이제 체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때 어떻게 수련을 운영해야 되는가로 약간 주제가 흘러왔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이제 고수들의 잡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한 타임 끊고 시작을 하면 지금 계획은 그래 이제 자리를 또 바꿔야죠. 이경민 사원 이거 계시고.